혹시 그 백판 집에 몇 장이나 갖고 계세요? 그 이 백판이라는 게 그 어찌 보면 제가 생각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거에 비하면 잘 평가를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백판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음, 이게 그 에어 서플라이 백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아바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한 30장 정도 있는데 뭐 덕지덕지 막 붙여 있죠. 백판은 이런 맛이에요. 그다음에 린다 론스테드, 롱롱 타임, 뭐 이소 이지 이렇게 불렀던 그런 가수죠. 그다음에 퀸의 판은 그래도 나름 그 라이센스도 있고 백판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음반 중에서 한 30% 정도가 백판, 뭐 조금 더 보면 한 40% 정도가 백판이고요. 그 백판을 좀 이제 그 말을 좀 순화해서 얘기하면 뭐 옥사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동안 이 롱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백판, 레코드 뭐 이렇게 표현했던 이게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CD 한 장을 만드는 가격하고 이 LP 한 장을 만드는 가격이 똑같다 보니까 LP 같은 거는 기껏 만들어봤자 우리가 아마 최종적으로 샀던 금액이 한 5천 원, 6천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CD는 대략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을 받았고 우리가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코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판을 팔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그 판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최근 나온 판들은 굉장히 비싸요. 한 3만 원, 뭐 비싼 거는 5만 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그 LP를 샀을 때 가격이 한 300원,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300원, 500원이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나는 이제 그 동네 그 다운타운과의 DJ였기 때문에 그 동네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한 300원, 그리고 일반 사람이 가면 500원을 받고 팔았던 레코드점 사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주로 그 백판은 어디 있었냐면 진열대 아래 몰래 숨겨놓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단속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물론 뭐 저작권에 관한 것들은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샀던 백판은 해리 닐슨의 위다우츠라고 하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파란 단색으로 됐던 음반 카바 그리고 얇은 비닐로 포장되었던 그 판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 또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내가 500원 냈으니까 정정당당하게 노래를 들어도 되는구나라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무단 사용하는 파렴치한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백판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그 소중한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파렴치한의 그 가련한 도구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백판도 무엇인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 감사님 또 조 대표님 학교 다닐 때 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서는 제대로 다 그 저자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책을 출간했을까요? 제가 다니던 시절에도 사실은 뭐 원서 몇 권 보지 않았지만 다 그냥 복사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는 그 책을 복사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그 카피하는 그 가게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엔 아주 생각도 못하는 일이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백파는 노래를 듣고 뭐 즐기는 데 쓰는 도구였으니까 가련한 도구가 되었던 거에 비해서 외국 원서는 공부하는 거니까 용서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중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지금 대중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는 그 BTS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얼굴 뚱뚱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방시혁이라는 친구가 있죠. 방시혁은 박진영한테 배웠고요. 박진영은 또 뭐 이수만 이런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럼 이수만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전에 그 B8군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들한테 아마 음악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쭉 들으면서 그 음악이 전부 다 인수를 내고 라이센스를 획득한
그 음악으로 들었을까? 전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암만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우리나라 레코드사에서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백판은 그 제도권 안에 있는 레코드사들이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음반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즉 백판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게 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라이센스 음반 회사들은 항상 새로운 노래가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래가 뭐 책 나오듯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에 하루에 한 2,000곡 정도의 새 곡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새 곡을 다 들을 수도 없고 그 새 곡들을 다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약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그 이제 청계천에 백판을 만들어서 살짝 흘려봅니다. 300원, 500원이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처음에 한 1,000장, 1,500장 우리 책 처음 만들 때처럼 그래서 그게 전국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가 백판으로 듣다가 사람들이 야, 이 노래 좋다, 좋다 하면서 백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판이 성공하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돈을 내고 사서 음반을 판매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가 죄송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백판은 이 라이센스 음반 회사에게는 아주 좋은 마케팅을 위한 도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 얘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룹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스콜피언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그룹이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활동을 아마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Always Summer 아니면 Holiday라는 노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노래 소리가 아마 들릴 겁니다. 네, 어떠세요? 네, 노래 되게 좋죠? 네. 이게 똑같은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콜피언스 그룹 이름이고 밑에 있는 러브 드라이브는 이 앨범의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올 때는 이제 이 그림이 약간 선정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갈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판이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이 판은 제가 82년도, 80년도, 뭐 70년도 후반에 79년도 이게 나왔을 때는 백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이 앨범 속에 이 그룹의 이 오레이즈 썸웨어 할리데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들었던 그 노래죠.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라이센스로 발매해서 크게 성공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82년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앨범이 블랙아웃이라는 앨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올 때마다 뭐 미국이랑 시차 없이 라이센스를 사서 스코피언스 노래를 무조건 성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백판 없이 이런 판들을 우리가 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코피언스의 노래가 나온 김에 한 곡 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그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게 모스크바 공연이에요. 사실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그래서 이게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콜피언스가 이제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꼬마가 지금 이제 락을 상징하는 손으로 표시하고 이 노래 다 따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소련의 이제 민주개혁,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민주개혁을 하고 이제 개방하자라고 할 때 바로 이 노래, 윈드 오브 체인지, 뭐 제목에서도 느끼잖아요. 변화의 바람, 마치 그 소련이라는 나라를 개방하는 상징의 노래가 아닌가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이 공연을 하면서 그 고르바초프 앞에서 이 곡을 연주했던 그런 그 그룹이 바로 스콜피언스예요. 이 위대한 그룹도 대한민국에서는 백판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백판 수백곡씩 나오는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판은 어쩌면 이 노래가 성공할지 아닐지의 검증 도구로 썼었고, 만약 백판이 없었으면 우리 그냥 끝까지 계속 마이클 잭슨, 올리비아 뉴턴 존, 아바 뭐 이런 사람만 계속 듣고 우리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아마 펼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다시 백판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아니었고요. 이젠 뭐 우리의 문화가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충분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케이팝의 수준이 굳이 팝송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음악적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보죠. 하지만 이제 두 가지의 그 뭐 문제랄까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노래는 당연히 디지털 컨텐츠로 전해져요. 그래서 뭐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 몰래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적어도 그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적 정치를 잘 마련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가수들 그리고 그 좋은 노래를 만든 가수들이 정당하게 그 대가를 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인데요. 제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리고 보고 들었던 그런 노래가 정당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근데 내가 처음 들었던 음악은 바로 백판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